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성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성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저는 오랫동안 마음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 못했고 집 한구석에서 울고 있는 저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친정에 얼마나 무관심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주 다퉜고 결국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하기 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뒤늦게 친정어머니의 소식을 들었다면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외로웠던 저는 그를 만나면서 의지를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결혼 생활이 파탄난 결정적인 원인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갖게 됐고 재산 분할은 하지 않은 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6개월째 접어들었을 무렵 남편에게 오래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별거 중일 때 매입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만약 남편에게 그런 재산이 있는 걸 알았다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 없이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 분할 없이 이혼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재판상 의견의 경우에는 보통 이혼과 더불어서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양육권까지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 재산분할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원칙적으로는 보통 다 같이 해결하는데 따로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못 받는 거라는 이야기십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사연자분은 이혼한 이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를 원하세요. 이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드라마나 뭐 영화를 통해서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법적인 개념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네.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예. 부부 공동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부 공동 생활과 관련이 있는 채무도 함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요? 네,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으로 보아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나 결혼 중에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거나
상속받은 거 이런 거는 투기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이 된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또 상대방의 가산 노동, 내조라고 하죠. 네. 그런 협력도 해당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전업 주부도 분할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별거 중에 전 남편이 매수한 재산에 대해서 지금 이분은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십니다. 이렇게 별거 중에 전 남편이 매수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 대상의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시점에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언제가 기준이 될까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시점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는 네. 그 시점을 말하게 되는 거죠. 아, 네네. 근데 다만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네. 기준 시점을 달리할 경우에 중복 가산이 될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이나 네. 이런 경우에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네. 말하자면 뭐 예금 같은 경우는 혼인 파탄 시점 파탄된 이후에는 예금을 다 인출할 거니까, 그죠? 네, 예, 맞습니다.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별거 이후에 남편이 매수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하신 건데 별거 전에 있었던 예금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입한 거라고 하면 이거는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전에 있었던 것은 이제 부부 공동 재산 한에서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그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로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그러니까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이 없는 재산 관계가 있다면은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과는 다르게 그 협의 이혼으로 재산 분할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지만 협의 이혼 절차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재산 분할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따로 재산 분할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협의 이혼으로 재산 분할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한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한에 제한이 있는데요. 그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2년을 경과할 거에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 2년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을 말하며 그다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판결 확정일을 말합니다. 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함께 정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동시에 청구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하고 이거는 이혼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2년 이내에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생활 중에 생긴 재산인데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부부 한 사람이 얻게 된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제외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런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서면 변호사, 사연 보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YTN 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로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달 15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몽골로 가려던 몽골 국적의 60대 남성 승객 A씨는 수화물에서 권총, 실탄, 100발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몽골에서 사격 연습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구입한 거라고 하는데요.
한편 인천국제공항 경유하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견된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죠. 지난달 10일에도 미국에서 출발해서 필리핀으로 가는 기내에서 권총용 실탄 2발이 발견돼서 해당 항공기는 이륙 직전에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야 했는데요. 잇따라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항공보안법에는 실탄 소지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항공기 안에서는 총기나 총기의 부품, 실탄, 장난감, 권총 등 모든 총기류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교통안전국 규정상 실탄의 기내 반입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한데요. 몽골 국적의 A씨는 수화물에서 실탄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경유지인 우리나라에서는 수화물의 경우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발견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 3월 10일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좌석 안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것은 인천공항 보안검색에서 발견하지 못한 보안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실탄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사진서를 제출했고 실탄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고 그런 와중에 이번에 몽골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